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상대를 알기 위해서 클릭을 하셨을 텐데, 철학의 맨 기초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고 있죠. 너 자신을 알라. 나 자신도 알고 상대를 알기 위해서 준비한 영상이고요. 준비물이 필요해요. 생년월일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생년월일을 아셔야 되고 그 생년월일은 양력이셔야 됩니다. 타로에는 소울넘버 절대수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소울넘버 절대수를 뽑는 방법을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양력생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예를 들면 1991년도 05월 04일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더하시는 거예요. 그럼 벌써 20이 되죠. 20을 또 이렇게 더하시는 겁니다. 그럼 25가 되겠죠. 25를 또 이렇게 더하면 29가 됩니다. 그 29를 또 2 더하기 9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1이 되죠. 이 11을 또 1 더하기 1로 하는 거예요. 그럼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생년월일의 절대수는 2번이 되는 건데, 타로카드 2번 고이어사제 영상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다른 방법은 아까쯤에 한 것 그대로 1991년 05월 04일이다 라고 했을 때 끝에 이 숫자를 하나씩 더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더하면 6이 되고, 이렇게 더하면 이제 10이 되죠. 이 10을 또 1 더하기 0을 하는 거예요. 그럼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하나의 숫자를 또 뽑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 1번은 마법사예요. 마법사. 그래서 이 생년월일의 주인공은 마법사 또는 고위여사제에 해당될 수 있다. 두 개 다 해당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두 번 영상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나도 알고 상대로 아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는데, 이 영상이 편파적일 수 있어요. 조금 과장하는 표현법도 많이 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는 아닌데요, 제 상대는 아닌데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주도 보면은 40살부터 완성이 된다라고 해요. 20살부터 사회생활을 하면서 본인의 자아가 도출되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도출된 자아가 40살이 되면 거짐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저는 아닌데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점 참조하시고 이 영상이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법사는 기본적으로 나 잘난 맛이 있어요. 나 잘난 맛에 산다가 과언이 아니다, 과장이 아니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 없는 근자감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남 미녀가 많고요. 이렇게 잘생긴 데다가 말도 잘해. 위트 있다는 거죠. 재치도 있고, 내가 저 사람을 그래서 꼬셔야겠다라고 마법사가 마음 먹으면 기필코 꼬셔냅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근데 딱 거기까지일 수 있어요. 거기까지다. 꼬시는 데까지만 그 과정을 즐기는 거지, 그 관계에 있어서 책임감이라든지 어떤 관계의 유지력이라든지 그런 점은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마법사의 친구가 연애를 하다가 되게 상실감을 느끼고 슬퍼한다. 그럼 마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세상에 반이 여자고 반이 남자야. 이런 소리도 할 수 있는 게 마법사의 캐릭이 되실 수 있어요. 미래를 기약하지 않기 때문에 마법사는 오랜 연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법사를 상대로 내가 만나는 상대가 마법사다라고 하면은 긴장감을 항상 유지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1번 마법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바람기는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본인이 매력이 넘치기 때문에 연애에 대해서 굳이 매달리지 않아요. 그래서 마법사를 상대로 연애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차라리 모른 척 내버려 두는 게 좋으실 수 있어요. 마법사는 본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해 줘야 되거든요. 자기 공간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줘야 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터치를 받거나 알려고 하면은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법사를 상대로 연애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힘드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만나면 재미는 있거든요. 그 점 유의하시고, 만약 내가 마법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나도 언젠가는 9번의 운둔자처럼 될 수 있다라는 점, 그 점도 생각하시고, 그때가 되면 그동안에 만났던 인연들을 떠올리면서 있을 때 잘할 걸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점, 그 점 유의하시고, 젊음은 짧고 후회는 길 수 있다라는 거, 그 점 생각하시고, 마법사를 만나시는 분들의 연애를 응원하면서 여기까지 마법사 마치겠습니다. 소울 넘버 2번 고이여사제거든요. 고이여사제는 연애를 보편적으로 하지 않아요. 늘 유니크한, 매력 있는 또는 좀 특별한 그런 연애를 하는데, 전체를 보는 것 같지만 일부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얼굴이라든지 키라든지 나이라든지 그거에 꽂혀서 연애를 시작하는데, 고이여사제는 본인이 꼬시지만 결과는 상대가 꼬시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꼬시는 것 같지만 상대를 꼬시게끔 유혹하는 그런 유혹의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고이여사제는 밀당의 귀재입니다. 밀당의 귀재. 내가 만나는 상대가 고이여사제다라고 하면은 밀당을 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으시는 게 좋으실 수 있어요. 내가 만나는 상대가 고이여사제고 내가 남자다라고 하면은 그 남자분은 차라리 무대뽀 정신으로 막 정신 못 차리게 밀어붙이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이여사제가 정신을 차리면 함정을 파놓고 기다려요. 답을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기 때문에 만약 그 함정에 빠져버리면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놓은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격이라 이 함정에 빠지지 않게끔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또 고이여사제는 신비한 매력이 있어요. 그게 고이여사제의 가장 큰 장점이 되는데, 또 고이여사제는 또 자기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기필코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그 유지력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같이 있습니다. 또 고이여사제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고이여사제는 가마솥 두께가 다릅니다. 어쩔 때는 굉장히 쉬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어쩔 때는 굉장히 까다로운, 어려운 상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요즘 얘들 말로 케바케라고 보실 수 있는데, 상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이여사제 당사자도 그런 딜레마가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고이여사제가 연애를 유지한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주 지적인 그런 상대이거나 또 아주 말 잘 듣는 머슴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는 점, 그 점 유의하시고, 고이여사제를 만나시는 분들의 연애를 응원하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소울 넘버 3번 여왕제입니다. 여왕제는 기본적으로 상대를 고르는 기준이 능력과 인물을 봐요. 여왕제가 만약에 남자분이시다 그러면 이쁜 여자를 만난다는 거고, 여왕제가 만약에 여자분이시다 그러면 능력과 인물을 더 특히 본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돈 없는 연애, 돈 없는 결혼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여왕제 자체가 본인이 스스로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사랑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겠냐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우리 이제 이혼율을 보면은 고소득층일수록 이혼율이 떨어진다라고 하죠. 여왕제는 그걸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내가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능력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왕제는 사랑받아 마땅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기대치가 높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상대가 내 예측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실망감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왕제는 의외로 뒤끝이 없다라는 거죠. 뒤끝이 없고, 그 다음에 은근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또 상대를 포용하는 그런 능력도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본인을 희생하면서까지 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 우선순위에 둔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왕제 같은 경우는 능력으로 어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능력은 재력적으로 나타나는 게 좋겠죠. 여왕제는 그 여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대접을 해주셔야 됩니다. 좀 모셔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재력적인 느낌은 현물 공세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왕제는 100점 100승 넘어옵니다. 여왕제를 만나시는 분들의 연애를 응원하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소울 넘버 4번 황제입니다. 황제는 상대를 고르는 중점이 내조력이에요. 내조를 할 사람인가 아닌가 거기에 기준을 두고 상대를 고른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내 사람이라고 싶으면 밀어붙이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대를 소유하고 보는 소유욕도 굉장히 강하다라는 건데 왜 또 이런 말 있을 수 있잖아요. 잡은 고기에 먹이 안 준다. 내조를 바라는 여자를 선택하고 소유를 하고 나면 약간 그 후에 관리는 잘 안 하는 타입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황제가 여자분이시라면 소유를 당하는 쪽을 선택을 해요. 소유를 당하는 쪽. 소유를 해주는 그런 남자를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소유를 당하면서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황제의 가장 큰 특징은 공감력 부족이에요. 공감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벤트를 기대할 수 없고요. 왜 연애하면서 여자분이 나 이래저래 저래 하면서 어떤 감정을 토로하면은 황제는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해결책. 공감해 주길 바라는데 해결해 주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런 공감력 부족이 있기 때문에 황제는 애초에 미안한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쪽팔린 짓도 만들지 않으려고 해요. 미안한 말을 하는 것이 감정에 어떤 공감을 끌어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 황제가 미안한 행동, 쪽팔린 행동을 하고 나면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따지고 요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황제는 굉장히 피곤해합니다. 피곤해한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랑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존심 싸움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황제하고의 관계에서 자존심 싸움보다는 명분 싸움 쪽으로 가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명분에서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황제의 가장 큰 장점은 책임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책임감도 강하고 의무감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황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황제는 연애용의 타입이 아니라 결혼의 타입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황제를 만나시는 분들의 연애를 응원하면서 여기까지 황제 마치겠습니다. 5번 교황이고요. 교황은 일단 보수적 접근성으로 연애를 시작합니다. 마음을 쉽게 주지 않는다라는 건데 쉽게 주지 않는다. 일단 마음을 주고 나면 그 관계를 꾸준히 안정감 있게 유지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또 교황은 남들의 평가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평가의 두려움이 있고 평가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상대가 싫어지면 대놓고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좋은 인상을 남기면서 헤어지는 쪽을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처음부터 위험 감수하는 어려운 상대를 만난다든지 고생할 것 같은 연애는 애초에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또 교황은 표현해주면 표현한 만큼 그 상대를 같이 호응을 잘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사랑의 배터리가 있다면 그 배터리 수치를 항상 50% 이상은 유지하는 타입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항상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교황은 안정감 있고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평정심이 높다, 평정심이 강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또 교황은 기본적으로 어른스럽습니다. 어른스럽다. 교육을 굉장히 잘 받은 타입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 어른스럽기 때문에 유머 감각이 많이 떨어집니다. 유머 감각이 떨어져서 재미는 없을 수 있으나, 이 교황을 만나시는 분들은 교황이 굉장히 책임감도 있고 관계의 유지성도 높기 때문에 한번 교황을 마음을 얻기가 어려운 거지, 얻고 나면은 그 관계가 꾸준히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 점이 교황의 좋은 장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 교황의 또 다른 장점은 상대방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얘기를 잘 들어주기 때문에 치유 능력이 강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 또 상대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하는 성향이 좀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어떤 교훈을 주는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내가 만나는 상대가 교황이다라고 하면은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가가고 있고, 이런 진지한 삶을 추구하고 이런 점들을 어필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교황은 인생을 장난처럼 사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교황은 특히 대화 코드가 굉장히 잘 맞아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 수준이 굉장히 지적인 걸 좋아한다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서로 주고받는 대화 안에서 서로를 자극시키고 더 발전시키는 그런 상대를 원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은근히 까다롭지만 의외로 편한 교황을 만나시는 분들의 연애를 응원하면서 여기까지 교황 마치겠습니다. 러버스 6번 러버스고요. 러버스는 기본적으로 의존적 성향이 있습니다. 의존적 성향이 있고 그 의존적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사귀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사귀고 나면은 굉장히 의존적이다라는 게 딱 티가 나거든요. 또 러버스를 다른 표현을 하자면 순수하지만 은큼합니다. 은큼하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순수함 속에 은큼함을 감추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또 러버스는 주변성의 눈치를 굉장히 잘 봅니다. 사람의 생각이 좋다, 싫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러버스의 그 당사자들은 좋다라든지 싫다라든지 그런 표현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이 나올지를 예상하기가 되게 두려워해요.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봐, 또는 상대방이 자기를 싫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좋다 싫다를 애매하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러버스는 여자든 남자든 러버스의 주인공은 상대를 보는 눈이 굉장히 없습니다. 없다라기보다는 개념이 없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 다른 분들은 내가 만나는 남자는 이래야 돼, 내가 만나는 여자는 이래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러버스는 그런 개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한때 나한테 잘해줬던, 한번 삘이 꽂혔던 이런 상대하고 만남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러버스는 현실과 이상의 느낌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현실을 봐야 되는데 이상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죠. 러버스의 여자분들은 동화 같은 연애를 꿈꿔요. 동화 같은 연애를 꿈꾼다라는 건데, 동화 속의 상대가 어떻게 현실에 있겠어요. 그런데도 아직은 동화 같은 남자를 만날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이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러버스의 남자분들은 순수함 속에 은큼함이 있습니다. 눈빛은 은큼한데 말은 순수하게 한다. 그렇다는 건데, 이 러버스의 남자분들이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라면 이미 능구렁이가 돼 있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러버스의 남자분들이 좀 어린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은큼한 눈빛 안에 재미있게 순수함을 포장하는 그런 기술이 있겠다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러버스의 남자분들은 못 먹는 감 찔러보기식의
어떤 관계를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반응을 보면서 그것을 결정을 하는데 상대의 반응이 아니다 싶으면 그냥 싹 꼬리를 내리는 이런 느낌으로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것은 러버스가 유아틱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성 안에서 거절을 당하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러버스가 거절이 두려운 어린아이다라고 하면은 러버스를 만나신 여자분들은 그 어린아이를 좀 케어한다. 보살핀다, 먼저 헤아린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 관계를 보셔야 되고요. 러버스의 상대가 여자분이시라면 연애적 로망을 좀 실현시키면서 그런 연애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러버스는 의심이 많습니다. 의심이 많다. 사귀면서도 끊임없이 의심을 한다라는 건데 내가 러버스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귀려면 의심하지 말던가, 의심할 거면 사귀지 말던가. 이 말씀을 끝으로 러버스를 만나시는 분들의 연애를 응원하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전차는 한마디로 즉흥적인 만남을 갖는 그런 경우수가 많습니다. 전차의 캐릭터를 또 요약을 하자면 행동파, 근데 과시적이다 라는 거죠. 가빠 있는 행동파, 아니면 미숙한 허세,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전차가 만약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를 꼬시고 싶다, 그러면 속전속결로 갑니다. 속전속결. 꼬셨다, 만났다, 라면 먹으러 간다. 그것이 굉장히 빠른 스타일이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속전속결의 전차를 밀당으로 잡겠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어설픈 밀당을 했다가는 전차는 그냥 끈을 놔버립니다. 놔버린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전차는 밀당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밀당도 제대로 하시려면 갈고리가 정확히 걸릴 때까지 밀당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 있냐? 그것은 승부욕을 건드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너는 다른 여자, 다른 남자는 다 꼬셔도 나만은 못 꼬실 거야. 이런 느낌으로 전차를 유혹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유혹에서는 상대가 매력도 있으셔야 되겠죠? 근데 매력 플러스 목표 제시를 하셔야 돼요. 목표 제시. 네가 나를 만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을 얻게 될 거야. 이런 느낌의 목표 제시가 있다면 전차는 바로 돌진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더 중요하겠죠. 그거를 유지하는 것은 조금 힘들 수 있지 않냐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차는 미친 듯이 연애를 했다라는 경험이,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전차 캐릭터를 만나신 분들이 많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잘해줄 때는 되게 잘해줄 수 있어요. 잘해줄 때는. 그러나 전차는 어느 날 갑자기 잠수도 탈 수 있는 그런 캐릭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차가 나이가 들어서 실패의 경험을 쌓은 그런 느낌이다라고 하면은 전차는 황제 캐릭터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또 전차는 연애에 있어서 본인이 갑이 되어야 됩니다. 갑이 되는 연애를 굉장히 선호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데이트 코스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차라는 말 그대로 운전대를 자기가 잡았잖아요. 데이트 코스를 자기가 결정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로 하는 그런 위주로 데이트 코스를 잡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전차는 자기가 배고프지 않으면 밥 먹으러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차한테는 이기적인 남자다라는 꼬리표가 늘 붙어 다닌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 전차는 만나면서 나는 너랑 오래 가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나는 경우 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전차한테는 늘 어떤 목표 제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나를 만나면서 너는 이만큼 성공할 수 있고, 나를 만나면서 너는 이만큼 득이 될 수 있어, 이런 느낌을 계속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만약 전차를 만나는 상대가 매력이 떨어졌다, 처음 만난 그 느낌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다른 남자들도 거진 마찬가지겠지만 전차 같은 경우는 100% 바람이 납니다. 바람이 나면서 전차는 양다리도 되게 당당하게 하는 편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차를 만나시는 분들은 매력 유지, 목표 제시, 내가 너를 이만큼 성공시킬 수 있고 너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전차한테 그것을 어필시켜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차를 만나시는 분들의 연애를 응원하면서 여기까지 전차 마치겠습니다. 타로를 좀 아시는 분들은 스트렝스에 대해서 좋게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스트렝스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릴 건데, 어떻게 스트렝스를 저렇게 얘기하고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어떤 타로 책에도 어떤 영상에도 없는 스트렝스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스트렝스를 딱 보면 여자와 사자가 같이 있죠. 참 안 어울리는 조합이죠. 근데 여자 중심으로 스트렝스를 풀이를 하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자가 있다라는 것 자체도 무시할 수 없죠. 사자가 왜 나왔을까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성 중심으로 스트렝스를 풀이할 때는 여성은 연애에 대해서건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건 본인이 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오만 착각,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왜 사람은 골라 쓰는 거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스트렝스의 여성은 자기가 그 상대를 컨트롤하면서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오만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상대를 꾸준히 자기식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 에너지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굳이 나쁘다라고 보실 수는 없죠. 자기 스타일로 길들이려고 하고 자기 스타일로 상대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스트렝스는 그러다가 갑자기 확 폭발을 합니다. 폭발물을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사자처럼 돌변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돌변한다. 그래서 참다가 길들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자의 형태로 이 여자가 변신할 수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너도 나처럼 해야 돼 라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다가 확 얼굴이 돌변하는, 어쩌면 두 얼굴의 사람이다 라고도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스트렝스가 연애를 처음 할 때는 연애를 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서 만나는 게 맞나? 나를 좋아해 주니까 만나는 건가?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관계인가? 그런 자기 생각에 검열을 많이 합니다. 실상은 자기가 상대를 길들이면서 내 상대한테 내가 길들여지는 건 아닌가? 그런 자기 검열을 많이 하면서 연애를 진행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 연애가 익숙해지면 만만해지면 길들여지는 그런 느낌 안에 스트렝스는 상대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경향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사귈 때는 모릅니다. 근데 동거라든지 뭐 결혼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단박에 티가 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아가 두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아가 두 가지가 있더라도 그것을 감추는 경향도 있거든요. 감추는 경향. 그러나 스트렝스는 감추지 않는다. 잘해줄 때는 굉장히 잘해주는데 굉장히 잘합니다. 맞추고 희생을 또 요구하면서 그런 것을 압박하면서 맞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사람이 희생을 계속하고 맞추다 보면은 그 상대가 자기한테 끌려오는 느낌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사자처럼 변신을 합니다. 돌변한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 면이 스트렝스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렝스는 이렇게 부드러운 면과 사자 같은 이런 이중적 측면이 있는 건데, 이중적인 측면 안에 그것을 감추지 않는다는 거. 항상 폭발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스트링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화낸 것은 너 때문이야. 내가 평상시는 굉장히 부드럽고 잘해주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네가 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이런 자기 합리화도 굉장히 잘한다는 겁니다. 근데 또 그 말이 먹히는 게, 스트링스는 잘해줄 땐 굉장히 잘해주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자로 돌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트링스의 상대는 데이트 폭력의 대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스트링스는 잠자리에서 라면을 먹을 때는 순한 양으로 변신을 합니다.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이 스트링스를 종잡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내가 스트링스다라고 하면은 내가 상대를 고를 때 나로 하여금 길들여질 상대를 애초에 만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착한 사람이 화를 내면 진짜 무섭게 화를 낸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스트링스는 부드러운 이면 안에 그런 야성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거, 그 점 유의하시고, 정리의 느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트링스는 내 안의 야성, 이 숨은 사자를 깨우지만 않는다면 세상 좋은 사람이다라는 평가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도 있다라는 거. 되도록이면 이 사자를 깨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링스를 만나시는 분들의 연애를 응원하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운둔자네요. 운둔자는 연애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상처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는 그런 느낌의 함축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운둔자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운둔자는 1번 마법사부터 9번 운둔자까지 이 9가지 유형 중 가장 연애를 못하는 타입입니다. 또 어쩌다가 연애를 했다. 근데 끝났다. 그 연애를 잇는데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그런 타입이기도 합니다. 근데 9번 운둔자도 할 말이 있는 것이, 본인이 어떤 감정인지 모르고 그저 표현을 하라고 하면은 바빠 안 바빠, 피곤해 안 피곤해,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건드려, 뭐 이런 느낌밖에 표현이 안 되니까 그 정도밖에 못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표현력으로 어떻게 연애를 하겠어요. 근데 그 정도 생각밖에 안 드는 것이 운둔자의 타고난 운명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둔자는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포착이 안 됩니다. 내가 만나는 상대가 운둔자인데 곧 있으면 100일이야. 그러면 일일이 알려주셔야 돼요. 나 100일날 이렇게 하고 싶고 이런 걸 원하고 이런 코스로 100일을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황제는 알면서 이벤트를 안 하는 유형이라면, 운둔자는 몰라서 안 하는 유형이에요. 모른다. 이벤트 자체를 잘 모르는 거죠. 모르면 가리키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100일을 보낸다, 운둔자는 진심은 있으니까 편지 한 장 써가지고 나름의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근데 편지 한 장 받고 나면 여자들은 어때요? 그날 싸우고 헤어질 수 있죠. 그렇게 싸우고 헤어졌더라도 운둔자는 그 뜻을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러지? 나는 진심인데? 이런 생각만 하거든요. 그래서 운둔자는 감정의 어떤 설명을 잘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것도 일일이 감정 설명을 한다는 게 조금은 치사스러울 수 있거든요. 자존심도 좀 상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극복하셔야만이 운둔자의 진심을 얻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 점 명심하시고요. 이별 후에 후폭풍이 가장 큰 타입이에요. 9가지 유형 중 이별 후에 후폭풍이 가장 크다. 그래서 운둔자는 마음을 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별 후에 후폭풍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본인이 스스로 잘 아니까.
근데 이별 후에 흑폭풍을 받으면 다른 유형들은 자기 검열을 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고 앞으로의 연애는 이렇게 하겠고. 근데 운둔자는 자기 검열을 하지 않아요. 역시 난 혼자야. 나는 역시 연애가 맞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유형이 운둔자에 해당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또 운둔자를 얼어붙은 돌솥이다 라고 했을 때 운둔자를 강한 열로 꾸준히 오래 데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운둔자를 만나시는 분들은 열정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어야 됐고 그 열정 안에 꾸준함도 있으셔야겠죠. 그러면 운둔자는 그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아, 이 사람이면 내가 마음을 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운둔자는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변화를 가질 확률도 굉장히 높고 그것이 진심일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연둔자는 연애를 시작하면은 마음에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계산이 없다. 그래서 운둔자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 마음을 열기 어려운 사람인 거지 꾸준히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마음의 계산이 없다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내가 이렇게 해주면 상대도 이렇게 해주겠지 하는 그런 계산을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대신에 본인하고의 정신적 코드는 굉장히 잘 맞아야 된다는 거.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강한 열정으로 운둔자의 돌솥을 꾸준하게 뭉근하게 데핀다라는 심정으로 운둔자의 관계를 유지하신다면 운둔자는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운둔자다라고 하면은 표현의 폭을 넓혀주시는 게 좋고 내가 하는 생각이 외골수적인 느낌이 아니겠냐라는 생각도 하시면서 자기 반성을, 자기 자성의 반성을 조금 곁들이셔서 상대의 입장을 좀 더 고려하시면 좋은 관계가 더 되실 것 같습니다. 운둔자를 만나시는 분들의 연애를 응원하면서 여기까지 운둔자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고심을 했는지 고심이 장난이 아니었고요. 타로 강의 10시간 연속한 느낌일 수도 있고 타로를 한 100개를 한 연속으로 본 느낌일 수 있어요. 굉장히 고심적인 느낌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고 기획만 한 7일 한 것 같아요. 놀랍죠? 그리고 이 촬영을 5일을 연달아서 했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저한테는 이 영상이 스터디셀러의 느낌으로 준비한 영상이거든요. 여러분한테 어떤 평가를 받을지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는 타로쟁이니까 이 느낌을 타로 카드로 표현하자면 이 쓰리스워드 같아요. 심장이 막 떨리는 느낌인 거죠. 하트에 막 칼이 박혀서. 그래서 이 영상을 찍고 난 느낌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여러분한테 어떤 평가를 받을지 굉장히 두렵고 또 이 느낌을 극복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이 영상이 제 나름의 성공적인 느낌이라면 이번 영상은 연애적 느낌으로 준비한 거잖아요. 연애적 느낌으로. 근데 이 영상이 성공적으로 나가면 성격적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풀이되는 어떤 타로책에도 없는 제가 타로하면서 경험한 그런 느낌으로 만든 영상이라 어떤 타로책에도 없고 어떤 영상에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공적이면 이 성격적인 느낌으로도 다시 한번 이런 영상을 만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운적인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명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명의가 운을 타지 않으면 그냥 시골 약방 명의? 시골에서만 알아주는 그런 사람?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돌팔이 의사라도 운을 타면 명의로 변신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줍니다. 매스컴에서 나오고 명의라고 칭송을 받고 그래서 이 운을 탄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운이 없더라도 돌팔이 의사는 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운이 없는 명의가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타로일을 지금까지 나름의 자부심을 갖고 해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애를 많이 응원하고요. 이 영상까지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